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주 만에 뵙네요. 예, 너무 오랜만에 뵙죠. 안 불러주시면 어떠나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 내란 사태 때문에. 네네네. 오늘 근데 그러니까 가져오신 그 주제도 내란과 관련된 거라면서요. 예, 내란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오늘은 막 조금 어떻게 보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들도 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대규모 민사 손해배상 소송,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자료 내놔라. 네. 근데 지금 일단 소송이 제기된 건 이제 서울에서 한 105명, 또 광주에서 한 23명이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이게 왜 105명이냐면 저도 이 당시를 기억하는데 이 소송을 모집한 시기가 탄핵이 처음에 이제 부결된 때였어요. 12월 7일. 네네. 그때 부결이 돼서 이제 국민들도 좀 움직여야겠다라는 이제 운동으로 인터넷에 이제 집단 소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당시 탄핵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5명. 그래서 105명. 네, 상징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안분해서 이제 105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생각보다 반응이 좀 폭발적이라서 1시간 만에 105명이 다 모집이 됐고요.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10,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차로 상징적으로 105명이 10만 원씩 지금 민사소송을 청구를 했고 추후에 이제 모집된 10,000명 정도는 10,000원씩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액수는 좀 작죠. 그런데 저도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어제 제가 그 법원 사이트에 가면 그 인지대랑 송달료라는 게 있거든요. 있죠. 예, 소송을 진행하면 드는 비용 그걸 막 계산해봤는데 100명만 해도 송달료가 500만 원이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제 또 소송 액수를 또 늘리면 인지대가 또 과도하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뭔 송달료 그렇게 비싸요? 예, 이게 또 원고 피고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그런 거 계산해서 이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박근혜 탄핵 때 또 비슷한 소송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국민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소송을 했었는데 뭐 결과는 패소를 했었죠. 패소했어요, 이때? 네, 이때 패소했는데요. 이 패소의 근거는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의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서 법적 의무까지 지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판결을 인용을 해서 이제 기각이 됐었는데요. 이 사건은 조금 시기상 다르게 볼 가능성이 좀 있는 게 2022년, 즉 2년 전에 그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그 국가배상을 좀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례가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요? 이때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긴급조치 19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급조치 발령과 관련해서 위법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거는 명확히 손해가 인정이 되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을 뭐 3억, 4억 이런 식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제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소송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유신 정권 때의 긴급조치 같은 경우는 끌려가서 불법 구금 당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고문을 받고 어떤 신체적으로 직접적 위해를 받은 경우와 이번에는 정신적 충격이잖아요. 이걸 달리 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법원에서? 달리 볼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대통령이 한 행위가 불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국민에게 명확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 불법성은 인정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 계엄 자체가 헌법에도 위반되고 법률에도 위반된다는 게 대부분의 이제 법률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법성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과연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나? 국심원 공포.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손해인가라는 데서 조금 의문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사실은 좀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포고령을 한번 볼게요. 포고령을 보면 개인의 정치적 결사행위, 집회행위, 시위행위, 또 언론 출판, 또
이런 걸 전부 다 금지하고 있고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과 압수수색 할 수 있다라고 포고령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럼 그 포고령이 유효했던 몇 시간 동안은 국민 입장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이 됐었고 실제로 그리고 언제든지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감도 느꼈고 그런 게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국민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포고문에 보면은 그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 대목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분들 그 직역에 의사 직역에서 이 처단한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콕 찍어가지고 처단한다 그때 너무나 극심한 공포에 시달려서 정신적 고통이 컸다. 소송을 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 의사 그 협회에서 뭐 이런 액션을 취한 건 없는데요.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잖아요. 가능할 수도 있죠.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 다만 그렇죠. 한 2시간 동안 그 뭐 길게는 6시간이죠. 그 포고령을 읽고서 정신적 손해가 과연 얼마 정도의 손해냐. 예, 이게 뭐 10,000원어치의 정신적 손해냐, 100,000원어치의 정신적 손해냐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패소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중론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승소한다면 그 자체가 갖는 역사적 의미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국가기관 또 혹은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거나 탄핵을 받는 거를 넘어서 그렇죠. 국민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렇죠.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승패소 여부와 관련해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형사소송과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외에 민사소송에서도 개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행위에 대해서 불법성을 심사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외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저도 좀 외국의 판례를 좀 찾아봤는데 외국에선 이런 그 선진국 기준으로 일단 불법 계엄을 한 사례가 찾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선례를 찾는 게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제 질문이 어리석었네요. 예,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에 유리창 뭐 깨고 들어가고 막 했잖아요. 국회에서 소송 거는 건 안 되나요? 예, 그 당시에 계엄군이랑 실질적으로 대치를 했던 보좌관들, 그렇죠. 또 일정 시간 그 본회의장에서 나가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되어 있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으로 그렇죠. 정신적 피해나 물리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높다고 봅니다. 훨씬 높다. 그렇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약간 부상을 입었거나 이런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몸싸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 해도 폭력이거든요. 법적으로 형사상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인들과 몸싸움이 있었던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뭐 금액은 뭐 많지 않겠지만 승소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거저거 떠나서 이 그 내란 사태에 대해서 법조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도 당시 그 계엄이 있었던 날을 기억을 해보면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사실 제일 먼저 성명서를 발표한 그 집단이 대한변호사협회였어요. 그 계엄이 터지자마자 그 변호사들 단톡방이 난리가 났었고요. 성명서에 동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탄핵이나 그 이후에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견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